조호영 왜 자른 겁니까? 이진숙 왜 자른 거예요? 유명하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장동혁 대표는 지금 속으로는 대구는 무조건 수성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막상 주느냐. 본선 가면 다시 다 결집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냥 뭐 대구 시민들이나 대구 국민의힘 당원들한테 여론조사 돌리면 주호영 의원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가 1위. 신뢰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럼요. 근데 그걸 강제적으로 내려버린 거죠. 주호영은 이진숙 컷오프를 위한 그 빌드업이라고 봤고요. 근데 유영아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거나 그 민심을 따져보면 쉽지 않답니다. 유영아는 그러면 장동혁이나 이정현한테 매달릴 거고 유영아가 달려가다가 좌절돼도 그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대구는 먹을 거니까. 대구는 먹을 거니까. 장동혁 입장에서 두려운 존재는 역시 오세훈일 것이고 여전히. 근데 오세훈과 주호영 중심의 대구 기득권이 손잡은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이들은 볼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조용히 살아남아서 대구시장이 돼서 그 구심점이 돼서 오세훈과 손을 잡는다면 연임에 실패할 수가 있거든요. 본인은 그게 현실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렸지만 장동혁은 첫 번째는 한동훈계 제거, 그다음에 오세훈계 제거, 그다음에 중진. 영남의 기득권들을 자기 밑에 세력화시키는 목적이었는데 이게 어긋나 버렸거든요. 어긋나면서 영남의 기득권들이 오세훈과 손을 잡고 반역을 도모한 거죠. 그러니까 장동혁 입장에서는 순서대로 못 가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한꺼번에 치는 겁니다. 우리 박형준 부산시장은 머리 왜 깎았어요? 부산에서 평이 별로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주진우 의원은 부산 쪽에서 어쨌든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잘 싸운다. 그리고 스마트하다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능성도 있고. 근데 박형준은 전망하고 다 틀렸는데 이때까지. 그쪽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진짜 사이에서. 근데 이제 박형준 같은 경우는 보여줄 걸 다 보여준 상황이고 이제 그쵸. 내려갈 일만 남았고 특히나 이미 현 시장직에 있으면서 본선 갔을 때도 당연하겠지만은 행정에 잘못된 점들이나 드러날 일들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쟁력에서는 주진우가 앞선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눈치가 빠르고 줄을 잘 서요. 약간 어느 쪽으로 권력이 흐른다 싶으면 언제 가 있고 하는 걸 잘해요 보면. 근데 장동혁 아마도 장동혁 쪽으로 빨리 가 있을 겁니다. 막연하게 그런 것이 있어요. 영남 쪽에는 박정희와 같은 지도자에 대한 막연한 환상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그렇죠. 공동체가 같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이 같이 살아야 되고 또 노동자들이 존중받아야 되는 가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민감도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다시 살려야 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시민이 주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민이 주인이 아니라 마치 전체주의처럼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집단이 잘 되면 우리가 다 잘 되는 것으로 착신현상에 빠지는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그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래서 저는 도리어 김종인 현 시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잘 됐다. 지금 이걸 좀 화두로 던져서 시민들의 인식 전환을 일으키자. 공동체가 같이 잘 살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내세우는 게 그겁니다. 기업이 잘 사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게 노동자, 공동체, 시민에게 이익이 환원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획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그 지역에서는 그 김두겸 시장이 그런 발언을 인식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박수치고 인기가 좋다고 했잖아요. 왜 좋은 거야 그게? 약간 그 화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냐면 예전에 지역이 잘 되면 우리가 떡고물이 남는다. 낙수 효과, 낙수 효과. 그걸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 그거 이제 예전에 좀 없는데. 울산 같은 경우도 네. 박정희가 약간 기획에서 만든 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상이 남아 있는 거예요. 기업이 잘 되면 다 잘 된다. 기업이 잘 되는 게 나라 잘 되는 거다는 생각이 너무 강한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50년 돼버린 지배하면 그렇게 돼요. 예. 울산이 네. 노동자들이 뭐 그 의식 수준도 높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 돈도 제일 많이 버는 그런 동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울산 동에 정몽준 의원이라고 있었어요. 그렇지. 현대중공업 정몽준이 울산 동에서 몇 번 했죠? 4호선 했던 것 같은데 그치. 그분의 선거 전략이 안 돌아다니고 어떤 소문이 펼치면 저분이 성격이 나쁘다. 성격이 나쁜지 다 알지. 공장을 옮겨버릴 수도 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공포 마케팅. 저 사람이 투자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 얘기만 계속 하고 다녀가지고 거기서 선거에서 이기더라고. 그런 게 먹혀요. 지역에서는 이 지역에 너의 임금은 올려줄게.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임금은 깎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잘 먹혀. 울산 시민들이 지금 엄청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제가 피부로 와닿는 것이 뭐 어떻게 바뀌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시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이게 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줄서기 카르텔 부숴야 한다라는 이 시민적 욕구가 강력하게 느껴져요. 더 이상 줄 세우는 세상 없애야 달라. 울산이 바뀌면 영남이 바뀝니다. SBS 이제 노동조합이 2018 그러니까 태국 파타야 살인 사건과 예. 그 박철민 사건은 네. 시기적으로도 3년간의 차이가 있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좀 실망스러운 게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두 개의 사건은 사실상 같은 사건입니다. 파타야 살인 사건의 그 범인들 있잖아요. 네. 범인들이 이제 성남 국제 마피아파 하는 거고 거기에 두목인 이준석 예. 그리고 그 이준석이 성남시에 혜택을 줬다는 건데 김영진, 윤명균이 파타야 사건의 이제 그 범인이에요. 그 프로그래머를 죽인 주범들입니다. 주범들인데
프로그램에서는 김영진이 이제 이준석으로부터 자금이나 이런 것들 지시를 받고 거기서 이제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었다는 것인데 그 할 프로그램은 이준석이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가 이재명 성남시장으로부터 뭐 중소기업 장려상을 받는 등 많은 혜택을 받았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일부 용역도 받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3년 후에 이제 2021년에 박철민이 등장하잖아요. 대선 국면에서. 근데 대선 국면에서 저희가 이 양반이 이제 돈 예, 그 20억 돈다발. 5만 원짜리 예. 쫙 깔아놓고 예. 돈다발. 근데 박철민이 판결문에 보니까 저 21년에 성남국제마피아파 이재명의 그 로비를 생각해낸 게 뭐였냐면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본 다음에 다 거기서 시작돼요. 네. 자기네들이 얘기를 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 나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방송한 후에 이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아. 본인이 이제 감옥에 있었던 거 2021년 3월부터 이걸 준비를 했는데 아. 동북지소에 수용돼 방송을 있었는데 접하고 예. 저 말이 그 말이구나. 방송 등을 네. 접하고 그러니까 저 방송을 보고 생각해낸 거예요. 박철민이라는 사람은 2017년에 이미 저 성남국제마피아에서 쫓겨나요. 이상한 짓 하다가 그래갖고 나는 몰라 사실은 쫓겨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저 방송을 보고 아 이재명을 잡아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놓고 본인의 아버지가 전직 성남시의회 시의원 부의장이었어요. 박철민의 아버지가 아버지랑 상의를 합니다. 아버지랑 문자를 주고받은 게 다 나와요. 이재명을 잡으면 국민의힘에서 뭘 해줄 수 있냐. 아버지가 확실하게 뭐 어떻게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범행을 모의하고 그 다음에 장영하를 찾아가게 한 다음에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돈도 주고 형량도 줄여주고 다 해준답니다. 라고 제안을 하는데 본인도 감옥에 있으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국민의힘 전직 시의원이잖아요. 근데 저 과정에서 수사에 뭐가 빠졌냐면 지금 장영하만 지금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네. 판결문을 보니까 국민의힘 관계자가 나와요. 김용만 이 아닙니까? 사건은 박철민이 단독범이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사주를 해가지고 박철민의 부친을 통해서 오도가 들어간 거예요. 그 국제 마피아파하고 이재명 시장 간의 유착 관계가 있다는 얘기가 막 돌았어요. 첩보로 돌아오고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도 이거 취재해 달라고 왔을 거예요. 왔어. 봉지욱한테 왔어? 그때 저한테도 왔는데 가서 보니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 그래서 기자들이 기사를 안 썼습니다. SBS 기자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SBS 보도 먼저 안 나왔죠. 그런데 그 알 나오고 나서 나중에 거의 모든 언론에서 받아쓰죠. 그리고 나서 저 깡패들이었죠. 이 박철민과 그 주변 사람들이 공익제보자로 바뀌어요. 박철민이 수원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해요. 지금 여기서 박철민이 이재명을 같이 고발을 하면서 이재명과 이준석 코마트레이드를 고발하면서 6번 보세요. 김영진이 아까 말씀드렸죠. 파타야 살인 사건, 범이잖아요. 주범이에요. 같이 묶어요. 같이 묶은 다음에 이재명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이 저 김영진을 범인을 숨겨주고 도피시켜주고 검찰에 압력을 행사해서 수사를 안 받게 해주고 이 내용을 고발을 해요. 뭐 대하 소설을 썼네 진짜. 아니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SBS 노조가 한 얘기는 두 사건 관계 없다고 그랬잖아요. 두 사건은 매우 인물과 관계가 똑같은 있다. 내용으로 완전히 묶여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해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경기 남부경찰청이 수사를 합니다. 이거를 박철민이 고발장을 냈는데 수사했어요 진짜로. 무혐의로 다 끝났어요. 아무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이미 당시에 검찰 수사기관에서 끝난 사건인데 계속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당시에 선거를 앞두고 재생산을 하고 기획을 했다. 김영진은 박철민의 1심 그 재판의 증인으로도 나갔습니다. 판사가 불러서. 김영진의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파타야 사건 살인 사건 수사받을 때 검사로부터 이재명을 잡을 테니 네가 이재명에 대한 증거를 내놓으면 살인이 아니고 상해치사로 바꿔주겠다는 와. 딜을 받았다는 건데 네. 파타야 살인 사건을 할 때 검찰이 그때 이미 이재명을 잡으려고 했었고 또 이렇게 안 불면 살인으로 남길 거고 네가 다 덤터기서 해야 돼. 그래갖고 공범이 있었잖아요. 근데 윤명균이랑 공범은 이미 태국에 있었어요. 이 사건은 수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국민의힘 관계자 다 빠졌죠 지금. 그리고 당시에 검찰이 딜이 제한이 있었죠. 오케이 이해했어요.